오늘은 압록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해요. 요 압록강에 대한 설명이 여기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이란 책이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산해경의 대왕 동경회가 대황의 가운데에 산이 있으니 이름이 천산이다. 이게 천산에 대해서 이야기죠. 천산이다. 압록수가 이곳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산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압록수가 천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동쪽으로 흐른다겠지. 계속 동쪽으로 흐른다고. 그런데 현재에 여기 압록강이죠. 지금 현재 이게 서남쪽으로 흘러요. 서남쪽으로 흐른 거예요. 서남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잖아. 계속 끝없이. 그래서 천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천산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거대한 강이에요. 거대한 강에 흔적이 있어요. 거대한 강에. 여기 투르판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의 흔적이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아주 깊은 계곡이 보이죠. 이거 거대한 깊은 계곡이 보여요. 거대한 강이에요. 거대한 강의 흔적이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쪽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대한 강 흔적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가 푹 꺼졌잖아요. 전부 다. 이 강 흔적이 거대한 강 흔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카로스거든요. 이쪽은 이 강폭이에요. 이 강이에요. 요거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갈래 강이에요. 하나는 러시아의 우랄산맥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요게 우랄산맥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근처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서 합류를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국이 있어요. 거대한 자국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던 자국이. 지형이 낮아요. 굉장히 지형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주 지형이 낮은 지역이에요. 이게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지형이 낮은 지형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주 지형이 낮은 지역이 이렇게 가지고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강물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게 사할인까지 그렇거든요. 흔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요게 지금 강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강의 흔적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할인이요. 여기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게 낮은 지역인 거예요. 이쪽으로 흐르는데 여기 이제 독자분 중에 하나가 댓글을 써놓으셨어요. 이분이 그렇군요. 몇 년 전에 어느 방송 다큐에서 몽골 땅에 둥글둥글한 돌이 수킬로 펼쳐진 평원을 시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몽골 땅인지 내몽고 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내몽고 지역에서요. 이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강의 흔적이거든요. 둥글둥글한 자갈돌이 많이 보였다는 건 끝없이 이어졌다. 그거는 강이 있었다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 강 흔적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물이 없다는 거죠. 강이 아니니까. 그 흔적이 여기가 천산이라고 그랬어요. 투르판이고 우르미치 여기가 천산인데 천산 옆에가 거대하게 이렇게 완전히 푹 꺼졌잖아요. 완전히 요게 강의 흔적이에요. 이게 거대한 강의 흔적입니다. 이게 여기 푹 꺼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푹 꺼졌잖아요. 절벽으로. 요게 압록강이에요. 요게 압록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록강이 지금 여기가 뭐냐면은 투르판 이쪽이가 지금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요 지역에서 중국 놈들이요. 여기에서 핵실험을 했어요. 여기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 핵실험을 하면 어떠냐면요. 핵실험을 하면은 그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핵폭탄 때 열이 발생하고 이 거대한 바다 같은 게요 사막으로 변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 지도 자주 보여주죠. 17세기의 미국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데오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여기에 거대한 바다가 보이죠? 여기 네바다 사막입니다. 지금 현재의 네바다 사막인데요. 여기가 바다였어요. 네바다라는 말이 한국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걸 결정적인 증거예요. 한국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네바다. 카나다도 가나다예요, 그게. 전부 다 네바다예요, 이게. 네바다. 내륙에 있는 바다라, 이게요. 여기, 요 배가 그려졌잖아요, 지금. 여기 네바다 사막인데, 여기에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사막으로 변했어요. 이게 핵실험을 하면요, 물이 다 증발해 버려요. 그래가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 똑같은 모습이 지금 아까 거대한 완전히 푹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핵실험을 했다 이거. 이 장소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압록강 시작이에요. 여기 압록강이에요 지금. 압록강인데 여기서 핵실험을 한 거야 여기서 핵실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게 요 물이 완전히 사막으로 변해버렸어요. 증발해버렸어요, 물이. 그래서 요 근처까지가 완전히 사막으로 다 됐어요. 이게, 여기가 핵실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마찬가지죠? 완전히 핵실험 때문에 구소련에서 핵실험한 장소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다 있어요, 여기. 살린, 요 근처에다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거대한 요 강이 당연히 이렇게 흘러야지 정상이거든요. 요 흘러야 정상인데 요 강들이 완전히 사막으로 변해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이게 강의 흔적입니다. 여기 강의 흔적. 공통점이 있죠? 강의 흔적이 이거예요.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해요. 여기 사하린입니다. 여기 바다가 요 바다는 굉장히 밝은색으로 칠해졌죠. 하늘 색깔이. 요 굉장히 밝은 색이에요. 여기 높이가 요 수심이요 10m밖에 안 돼요. 평균 수심이. 여기가 전부 다 평야였어요. 여기 전체가 평야였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같이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2,000발 이상을 핵을 터뜨려 가지고요. 이게 전부 다 물바다로 된 거예요. 여기를 다 해가지고 여기가 압록강이 이렇게 흘렀었는데요. 압록강이 있었고 압록강으로 배가 다녔어요. 압록강을 통해서 배가 다녔는데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역사를 완전히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압록강이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요게 LA까지 갔었어요. 여기가 완전히 여기서 핵 폭발을 시켜가지고 2,000번 이상의 핵을 폭발을 해가지고 요 물이 여기는 다 땅이었어요. 여기. 그런데 전부 다 여기 땅을 전부 다 물로 다 바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쟁기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벌어져 버린 거예요. 쭉 완전히 양쪽으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란히 있었어요. 이렇게 아시아하고 이게 나란히 있었고 여기가 강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 강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겠지만 이 강이에요. 여기가 한쪽에서 천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요거는 우랄 산맥입니다. 러시아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던 바이칼 호수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에서 이렇게 이어지던 강 끝까지 이어지던 이 강의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로 강의 이름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이 바로 한강이에요. 자, 여기 써있죠. 대류지중 유상명 백천산 유산명말 천산 해수 입어 유강 출어 명왈 압록지수. 그러니까 이게 써있잖아요. 대왕한 가운데 산이 있으니 이름을 천산이라고 한다. 바닷물이 그리로 들어온다. 그곳에서 강이 하나 나오니 이름을 압록지수라고 하며 동쪽으로 흐른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요게. 자, 여기가
여기 뭐야 백두산을 뭐라고도 불렀다고요? 장백산이라고 불렀다고. 장백산, 장백산은 백두산을 말하는데 이 백두산이 바로 천산을 말한다고. 이게 장백산에서 압록과 혼동 두 강의 발원한다 이렇게 써졌어요. 압록과 혼동강이라는 거는 흑룡강의 지류다는 게야. 자, 이 이야기 그러니까 마자수와 염난수 기록 한서 수경주회가 청사고 및 지리지 분석 이게 갖고 동요화로 염난수는 서요화로 비정합니다. 이 두 강이 합쳐져서 압록수가 된다는 기록에 따르면 이 강은 서남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란하 지류인 청룡하를 압록수로 보는 견해에서는 발원지가 천산, 즉 청성령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압록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고. 여기 압록이라는 글자가 오리압자예요. 이게 오리압자는 뭐라고 여기 오리압인데 세조자잖아요. 세조 앞에다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새 중에는 가장 으뜸세다 그 말이에요. 오리가 새 중에서 가장 으뜸세예요. 갑이란 말이에요. 갑. 새 중에서 가장 으뜸세다 그 말이에요. 오리란 말이. 그리고 오리 앞자잖아요. 녹은 녹색 오리다 그 말이에요. 녹자 압록. 요건 녹색 오리다 그 말이에요. 녹색 오리. 그래서 녹색 오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녹색 오리가 뭐냐? 압록강이 할 때 이 녹색 오리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어의 뜻이 아주 중요해요. 녹색 오리라고 하는데 녹색 오리를 뭐라고 불러? 여기에 천둥새예요. 천둥새. 이 천둥새를 뭐라고 하냐면 천둥오리라고 불러. 이거를 썬더버드라고 부르는 거야. 썬더버드. 천둥새. 썬더버드가 뭐냐면은 썬더버드라는 거는 최고신을 부르는 거예요. 최고신을 갖다가 썬더버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소떼 있죠. 소떼가 뭐예요? 소떼가 무슨 새가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소떼가? 자, 소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또 나왔네. 소떼란 건 요게 소떼예요. 소떼. 길다란 나무 끝에다가 요게 오리예요. 오리를 내는 겁니다. 이 소떼라는 거 뭐는 높은 이렇게 여기 소떼잖아요. 높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소도 지역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때는 소도 지역의 표식이야. 소도 지역. 그러니까 얘는 소도란 말이 뭐예요? 소도란 말은 원래가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해요. 먼저. 소도는 뭐야? 소도는 소터에서 나온 말이야. 솟아오른 땅 높게. 아크로폴리스 아니 그리스 신전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스 신전이라는 게 높이 솟아있는 높은 언덕 위에다가 신전들이 있잖아. 그게 아크로폴리스야. 이게 소도 지역이에요. 소도. 그래 소도 지역은 이 소도 지역에 표시하는 게 바로 소도 지역임을 표시한 게 바로 소떼야. 이 소떼는 오리신인데 엔닐이라는 신에 엔닐의 서자가 있어요. 서자. 이 서자가 닌우르타인데 닌우르타. 요거는 곰님 이렇게 표시돼. 설명이 곰님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닌우르타의 상징이 바로 소떼예요. 소떼. 닌우르타의 상징이 소떼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은 서자한웅이라고 나오죠. 사료가 있으면 사료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자가 뭐 다른 것이 뭐 어떠고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해요. 말 그대로 서자예요. 한웅이 엔닐의 서자라고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다고. 왜 그런데 엔닐의 서자인 닌루타가 최고 신으로 등극을 하느냐? 왜 그래요? 엔닐의 서자인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엔닐의 어머니가
아니 엔닐의 정식 부인은 닌닐이에요. 엔닐의 정식 부인의 이름은 닌닐이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닌닐이라는 여성은 닌후르상이라고 하는 여신의 닌후르상이라고 하는 여신의 부하 여신이었어. 그런데 닌후르상은 누구냐면은 닌후르상은 바로 엔닐의 누이예요, 누이.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지. 그래서 엔닐처럼 이게 엔닐처럼 성골이야, 성골. 성골과 진골은 뭔 줄 아시죠? 성골은 어머니도 황족, 어머니도 황족, 아버지도 황족. 그러니까 황족과 황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성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닌닐이 낳은 닌닐이 낳은 큰아들이 바로 낫나신이에요. 낫나신이 이 닌닐이 낳은 아들인데 여기에서 정식 아들이에요. 여기 정식 결혼해갖고 그런데 이게 후계자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존재는 닌닐이 어머니가 황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골밖에 안 돼. 진골이에요. 그래서 닌누르상이 최고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닌우르타는 곰님 이런 뜻이야. 그런데 요 닌우르타가 최고신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닌우르타의 어머니 이름이 닌후르상이잖아요. 닌후르상이 그러니까 여기 닌우르타가 모든 세계를 다 평정을 해요. 모든 세계를 평정을 하고 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소도 지역을 만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게 한반도야. 어머니를 위해서. 이게 닌후르상이라는 그 여신을 위해서 만드는 지역이야. 이 지역이. 그 소도 지역을 만들고 자기의 상징을 아까 요게 솥대로 해가지고 여기를 어머니 그거를 지역을 지키는 존재야. 이 존재가. 이게 솥대야. 오리다고. 그래서 압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바로 그 아리라고 발음되는 게 아리. 압록이란 말이 중국어라든지 이쪽 지방에서는 이 말이 바로 아리라고 발음된다고. 아리수란 말은 압록강이다 이 말이에요. 아리수란 말은 압록강이란 말이야. 압록강을 아리수라고 부른 거야. 아리란 말이 압록이란 뜻이다니까. 아리란 말이. 그래서 아리수란 말은 압록강이를 말한 게 압록강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자의 뜻을 모르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한강 할 때 한을 이렇게 써요. 이게 한이라는 글자야. 이게 은하수한이에요. 은하수한. 우리 한강 할 때 이 한이란 글자를 은하수한이라고 이거를. 한은 뭐냐면은 여기 은하수를 뭐라고 그래? 은하수를 순우리말로 이걸 미리네라고 해요. 미리네. 순우리말이야. 미리네라는 거. 미리인데 요 말은 뭐냐면 미르란 말이야. 그래서 용강이란 뜻이야. 용강. 압록강 이름이 용강이야. 용강. 그래서 용만이라는 것도 용만은 뭐냐면 용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만이다 그 말이야. 압록강의 이름이 한강이고 한강은 압록강을 부르는 말이라고. 그런데 전부 다 바꿔버렸다고 지금 사람들이. 단어 뜻을 모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한강은 압록강을 부르는 말이고 한강이 바로 아리수다고. 압록이란 말은 아리라고 발음한다고. 여기 아리란 말이 오리란 뜻이다고. 오리의 발음이 아리로 난다고. 제가 여기 어제 광의에서 오사달을 여기 아사달이다 했잖아. 오하고 오 발음과 아 발음이 교차돼서 발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리란 말하고 아리란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압록강을 아리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 제국들, 고구려, 신라, 백제,
백제 가야가 압록강을 중심으로 싸우는 거야. 압록강. 압록강이 시시하게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 그 폭이 강의 파고 폭이 56km에 달하는 거대한 강이라고. 한강이란 말은 거대한 강, 커다란 강 이런 뜻이야. 오직 했으면 밤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엄청나게 넓게 흐르잖아. 밤하늘 전체를. 한강이란 뜻이 요 한자가 은하수한이라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큰 강을 말한다고. 한강이란 말은 무지무지하게 큰 강. 한이란 말은 무지무지하게 크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야. 한강. 그래서 한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 한강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큰 바다 양이라고 불렀어. 이게 우리 대서양 할 때 대서양 태평양 할 때 그 양이라고 불렀다고. 한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라서 이 양이라고 불렀다고. 자, 용비어천가에서도 용비어천가 3장에서 여기 압록강의 발원지에 대한 중요한 서사가 담겼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기에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요 이야기가 지금 압록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천산에서 발원한다겠지. 이게 성계의 고향이, 이성계의 고향이 바로 천산이다니까. 천산 옆에가 있다니까. 여기 고려시대 시문 중에 이색 묵은지배가 압록강 파도가 동쪽으로 치솟으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동쪽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한반도에 지금 여기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 압록강은 백두산에 지금 현재 한반도에는 백두산에서 흘러가지고 서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건 그 전혀 반대 이야기야. 맨날 동쪽으로 흐른다고 써있어. 이승유가 1287년에 제왕욱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서도 압록강에 대해서 이걸 마자수와 동일한 때 그랬는데 요동의 별다른 천지가 있으니 압록이 그 경계가 되어 동으로 흐른다 그랬잖아. 압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동이란 게 뭐냐면은 정말로 요동이 뭐냐면요. 요게 요동평화예요. 요게 요하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요동평화 이게 여기가 천산이에요. 천산. 요게 천산이에요. 요게 천산이야. 그래갖고 여기서 요쪽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요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흐른다고. 여기 계속 동쪽으로 흐르잖아. 남쪽으로 나왔다가 동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합류한다겠죠. 요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이거 보이잖아. 이게 그래갖고 두 개가 합류를 하는 거야. 요게 압록강이야. 그래서 이 강이 여기가 용만이고 여기가 용만이야. 그리고 이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붙었었다고. 완전히 미국 땅하고 요동도이가 LA 가는 거야. LA.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요하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하가 어떤 건지를 아냐. 그러니까 여기 지명을 다 바꿔버린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에 속고 있지. 이성계 고향이 여기라고.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 대목 나오니까 조선왕조 실록에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천산이에요. 신산인데 이쪽 끝에서 나오는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가 있어. 요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여기 아무다리아 강이야. 흑룡강이야. 흑룡강. 여기 아무란 말은 검정색 그런 뜻이니까 여기 아무다리아 강이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아랄레로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여기 시르다리아 강이야. 또 시르다리아 강이 두만강이에요. 그런데 요 두만강이 지류가 안 나 있어요. 두만강에 지류가 요동도에서 지류가 이렇게 흘러요. 지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가 요걸로 합류를 해 나중에 이게. 요 끝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야. 요거를 갖다가 요거에 무슨 강이냐면 나린강이에요 지금에서. 요게 나린강이야. 요게 나린강이고 요 나린강이 인제 여기 시르다리아 강에 이 갈라진 일부 지강이야. 이게 시르다리아 강의 일부야 이게 나린강이. 요거를 요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기를 요동평야라고 한다고. 요거를 요동평야라고. 여기가 요양성이야 요쪽이. 요쪽에 요양성이 있어요 요양. 요양이란 말은 요동이다 그 말이에요. 동쪽을 양이라고도 썼거든. 여기가 요양성이 있는 거야. 요게 여기 인제 뭐 섬처럼 보이는 거 요게 인제 산해관이고 여기에 산해관이고 여기 압록강이야 여기. 여기 압록강이니까 여기 인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요것만 찾으면 간단해. 여기 뭐냐면 유화도 해군하잖아. 유화도가 여기야 여기. 아니 그러니까 압록강이 여기지 뭐. 유화도가 여기니까 바로 옆에가 있어 유화도. 유화도 찾아줄게요 지금. 요게 살인이 여기에 평양도 있고 뭐 또 다 있어요 여기에. 안주 여기 끝에가 의주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들어와서가 요게 의주 여기가 평양이야. 그러니까 평양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 평양 그다음에 안주야 여기가. 안주가 살수대첩이 일어났던데요. 여기가 안주가. 그다음에 여기 뭐 여기가 뭐 영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 갖고 8개의 성이 쭉 있어. 그래요 동팔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요리 흐르는 또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로 합류하는 강이. 요게 카라다리아 강이야. 요게 카라다리아 강이고 이성계의 고향 화령이 어디냐면은 요 천산 옆에가 페르가나 분지라고 있어요. 페르가나 분지. 페르가나 분지가 바로 이성계 고향이야. 화령이야 화령.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인제 여기 인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자고. 조선왕조실록에가 아주 자세히 쓰여 있어요. 고대 한국의 고대 및 중세 자료 사료 속에서도 시가에서도 압록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 혹은 천산에서 발원한 강이라는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자고 이것도. 주자어류라는 책에서 혼동강의 기록 남성시대의 주위의 제자들의 대화에 대한 기록한 문헌에는 당시 대륙 물줄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언급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혼동강을 뭐랬습니까? 이거는 거대한 바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강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위는 세 개의 큰 강으로 양자강, 황하와 함께 혼동강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동강이 바로 압록강이라는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겠다. 혼동강을. 예, 혼동강은 압록강과 같은 발원지를 공유하거나 같은 줄기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금사의 압록 혼동 이파 기록. 이게 금나라 역사를 담은 금사에서는 압록강의 발원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이질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장백산이 천산이야. 장백산이 천산이고 백두산이야. 장백산에서 압록과 혼동 두 강의 발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인제 내가 인제 자세히 볼 거예요. 지금 백두산 기록을. 한수에 대해서 한의 의미 이렇게 한은 매우 크다는 뜻이야. 이거 한이란 게. 한강 고대 자료에서 주로 한수 또는 열수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한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크고 넓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개토왕 비에는 아리수로 써졌대 여기가. 그러니까 압록강 말하는 거야 한강이 바로. 그 삼국사기 지리와 고구려 번기에서는 한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적 의미 우리말의 크는 한은 크다, 넓다,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은하수처럼 넓게 흐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 양과 관련된 기록 부서. 이게 바다 양이라고 불렀다. 이게
요게 뭐냐면 한 산의 물을 묘사하는 고문헌과 지리지에서 광여도 및 택리지의 묘사, 그러니까 실제로 양이라고 쓴 표현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와 같이 매우 매우 큰 강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래서 거기가 항상 얼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그 겨울철에는 강물이 꽁꽁 얼어 가지고 그 강물을 넘어 가지고 말이, 그러니까 겨울이 완전히 비상이 걸리거든 겨울에. 그게 바로 사하린 앞바다예요. 위례성에 보면은 광개토왕 비예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할 때 아리수를 넘어 영파를 공략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백제의 도성인 위례성이 아리수 바로 옆에 위치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동시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아리수 옆에가 있었다는 게, 한강 옆에다가 뭐 위례성 만들어 놓고 개지랄하는데, 아니 거기가 지금 현재 한강이 아니라고. 한강은 압록강을 부르는 말이라고, 아리수란 말은. 그런데 압록강을 다른 데다 옮겨버리고 지 멋대로 다 만들어버린 거야. 역사가 지금 역사가 완전히 웃기게 만들어 놓은 거야. 봐봐, 삼국사기에는 북쪽으로 한수를 띠로 두르다 이렇게 해놨잖아. 위례성의 북쪽 경계가 한강임을 명시했다고 해서. 그런데 위례성의 위치를 내가 보여줄 거란 말이야. 광개토왕 비에는 아리수를 건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백제 도성을 치기 위해서 아리수를 건넜어. 그러니까 신증 동궁 여지 승남에는 하남 위례성의 고적을 설명했는데, 광주 일대의 한강변으로 비정. 이게 엄청난 거네. 이 광주는 투르판 말하는 거야. 들판이란 뜻이야. 투르판이란 말이 들판 이런 뜻이에요. 투르판이라든지 이게 넓은 들판, 요게 지금 그 투르판 그처를 말하는 거야. 지금 위례라는 게 삼국사기를 보면은 BC 18년에서 476년까지가 위례성이 있었어. 그래서 요게 73년도, 요게 이제 여기 연도가 쭉 서 있잖아. 여기 440년. 요거 연도가 쭉 서 있잖아요. 189년 그래가지고 요게 여기 요 연도에 BC 18년에서 476년까지 모든 정확하게 4번이 여기서 겹쳐요. 위례성에서. 여기가 위례성이잖아. 아니 한강 지금 여기 한반도에다 집어넣고 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식이 뭔 줄 알아요. 요거는 백제 일식이야. 삼국사기 일식은 백일식과 일식 구별이 없었어졌어요. 삼국사기 일식은. 그러니까 삼국사기 일식 중에는 일식이라고만 써졌어요. 그래서 이 일식에는 태기일식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일식은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내가 직접 그린 거야. 이거는 내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식이란 거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하나 잘못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웅진성은 여기가 아니야. 지금 가위표를 쳐놨거든. 웅진성은 미국에 있어요. 왜? 웅진시대 때 476년에서부터 538년까지는 전부 다 미국에서만 나타나. 미국에. 이게 미국의 웅진이라는 도시, 웅진이 바로 미국에 있었다고. 수없이 많은 일식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웅진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여기가 백제가 어느 정도 영토였냐면 이집트까지가 전부 백제였어요. 여기서도 영토야 전부 다. 이집트까지가 전부 백제였어. 어디까지? 요 일대, 여기 터키 일대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백제야. 만 54개국 다 먹었다 했잖아. 이집트 이름이 마한이었어요 옛날에. 마카낭 파라오라고 다 써졌어. 마카낭 파라오. 이집트 기록뿐만 아니라 인도 기록에도 마카낭 파라오라고 다 써졌다고. 그냥 이집트가 마한이었다고.
여기가 다 마흔이었죠. 여기까지가. 지금 일시계 보이잖아요. 일시계. 여기도 마흔이었어요. 그리고 요 터키도 마흔이었어요. 여기까지.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정확하게 여기 유래성을 지나가는 연도는 전부 다 여기 안에, 이 연도 안에가 유래성을 지나가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유래성인 줄 금방 알잖아. 여기가 바로 한강이야. 한강. 아까 한강 보여줬잖아. 거기가 압록강이다고. 압록강이 한강이고 여기를 정확히 지나간다고.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어긋나는 게 있느냐고. 거대한 강, 이 압록강이 아리라고 부른다고,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아리수라고 부르잖아. 그게 바로 압록강이 이름이다고. 압록강이 한강이었어. 압록강이 한강이고 장강이었어. 압록강이. 위례성 위치. 그 천상과 대왕의 중심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사료에서 말하는 거.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뭐 그랬어? 신강부지가 과거의 바다로 그려졌어.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활용이에요. 여기 이성계 고향이야. 이성계 고향이야 여기. 그런데 여기가 거대한 바다로 그려졌잖아. 이게 거대한 바다. 요게 투르판 분지야 지금. 투르판 분지가 거대한 바다로 그려졌잖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막으로 변했어. 다 물이 빨라가지고. 왜? 핵무기를 여기다 터뜨렸거든. 중공에서 핵실험을 계속 60번이 넘는 핵실험을 전부 다 여기서 터뜨렸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다 말라버린 거 아니야. 사막으로 변해버린 거야. 여기가 이성계의 고향이라고 활용. 여기가 페르가나 분지야. 좀 이따 이야기 나올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게 적도라는 섬인데 적도에 대해서도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졌어. 이스해의 흔적, 거대 담수였음을 지리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료 중 산해경에는 바닷물이 그리로 들어온다. 그렇게 써졌잖아. 아까 한 대목은 신강분지의 거대 내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명의 일치, 이곳이 바로 유래성이 위치했던 곳이며 그 옆을 흐르는 강이 아리수, 알라강. 결국 고지도가 증언하는 신강의 거대의 바다는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강인 한강, 아리수. 한강이란 말이 거대한 강이라 뜻이니까 수계의 실체입니다. 중공이 유래성이 있던 그 지역을 핵실험으로서 흐르던 강을 모두 말려버리고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넘노르란 지역이야. 그 지역이 바로. 이 넘노르란 지역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의 탕하의 여기가 뿌리야, 뿌리. 여기. 이게 넘노르까지는 뭐가 와? 지금 천산에서 흐르는 물이 타린강으로 이어지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1964년부터 1996년까지 총 45회 이상의 핵실험을 단행한 곳입니다. 여기서 핵실험을 해갖고 다 말려버렸어, 강을. 역사를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역사는. 내를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열과 지반 변동 그리고 상류에 건설된 댐들은 이 지역을 흐르던 물줄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말려버렸습니다. 미린의 용강의 단절. 이게 용강이야. 용강이라는 게. 그래서 영만이라는 지역도 나오고 그러는 게 이게 전부 다. 한국어에서 안이 고려 한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게 하늘이란 뜻이야. 근데 수메르에서도 하늘을 안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닌우르타가 그게 솥대자겠지 상징이 닌우르타의 상징이 이 닌우르타 그 뭐냐면 천둥오리라고 그랬죠. 천둥오리 신이다고. 그래서 압록이란 말이 천둥오리를 말한다고. 압록이란 말이 천둥오리야. 천둥오리고 이 천둥오리를 천둥새라고 그래. 그래서 썬더버드. 그런데 이 천둥오리가 무슨 과인 줄 아세요? 기러기과예요. 기러기. 천둥오리가 바로 기러기과예요. 기러기.
그래서 우리 솥대 세우는 여기 솥대 위에 올려 놓은 그거를 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기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아. 왜냐하면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 방법으로 똑같이 날아가. 그래서 이 안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지명에도 안이 많이 있어. 안동, 그다음 서안,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도시들의 안이란 글자가 많이 들어. 이 안은 하느님 이런 뜻이야. 하느님. 안이란 글자가 천둥오리를 말해. 이게 안이란 글자가 바로 천둥오리를 말한다고. 이게 기러기야. 그게 바로 기러기과에 속하게. 그래가지고 1945년 이후에 미국 놈하고 소련 놈들이 합해가지고 미국, 소련, 중국 다 할 거 한 통속이라니까. 전부 다 얘네들이 바파스의 이게 유태인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자들이야. 전부 다 얘네들이 유태인들을 장악을 했다겠지. 황제 허원이 헨이라고 한 자가 유태인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반드시 보고 나서 봐야 된다고. 보지도 않고 와서 헛소리 좀 쓰지 말고 제발 보라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 서안 그렇듯이 이게 아니란 말이 바로 신을 나타내는 말이야. 하느님 이런 뜻이야. 한. 왜 아니 그 천둥오리를 상징하거든. 이게 천둥오리. 자, 그래서 일식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 내가 이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 웅진 시대가 475년에서 538년 동안이야. 538년 요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할 수 없는 일식이 엄청나게 나와.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만 관찰하는 거야. 이게 476년 3월 11일 날은 아시아에서 관측 불가하고, 문주왕 2년 2월, 여기는 삼근왕 2년 2월에 478년 2월 17일에는 태평양을 건너 북미 북서부에가 집중돼 있다. 동성환 11년 10월. 그러니까 중국 땅에만 뭐가 있다고, 뭐가 있었다. 그런 놈들도 사이비 새끼라고 전부 다. 미국 땅에가 엄청나게 많은 일식이 나온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지. 그러고 이 고려사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만 관찰 가능하잖아요. 이런 일식이 정확하게 그 연도에가 335년에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일식이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연도에서, 그러니까 368년, 그게 지금 417년, 478년, 요 웅진 시대 때 지키는 거라고. 제가 그 시리아에 대해서는 거기가, 그게 손성태 교수예요. 이 사람 맨날 멕시코 이렇게 남미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시리아의 알레포 박물관이란데요. 이게 박물관 바다가냐? 이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시리아의 알레포 박물관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뭘 조사를 하러 갔어. 그랬는데 세상에 박물관 바닥에가 이게 깔려 있는데 이게 뭔 줄 몰라? 박물관 바닥에 엄청나게 큰 옹관이 있잖아. 아니 이게 마한의 특징이야. 마한에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 나주 지방이 옛날에 마한 지방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와. 이게 한반도에 똑같이 생겼어. 이게 나는 이 사람 동영상을 보다가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다 봤는데, 여기가, 시리아도 마한 지방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다 마한이었다고.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똑같잖아, 똑같아. 그래서, 들이 뭐냐면, 요거는 나주에 있는 거야. 이거다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나주에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온관이.
똑같잖아. 아까 시리아에 있는 거다고. 또 하나 증거가 또 있어. 내가 그거를 내가 카파도키아에 가가지고 마칸바론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못 찾겠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사진을 찍어온 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그 인터넷 들어보니까 여기 마칸이라고 써진 거 아니야? 이게 마칸이야. 분명히 이게 마칸이라고 써졌는데 내가 이 회사를 봤어. 마칸 바론이라는 요 카파도키아에서.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차도 있고 회사가 운영하는 차가 있어요. 이제 지프 차이가 마칸 바론이라고 써졌더라고. 마칸 바론. 그래가지고 말을 두 마리 그려놨어. 그게 말을 두 마리 그려놓고 인뼈라게에다 그려놨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담에가 그려놓은 것 같다. 담벼락에다가 이제 문 바로 양쪽 담벼락에다가 이게 말이 두 마리 있었는데 거기다 마칸 바론이라고 써졌더라고. 거기 마칸이라고 써졌잖아. 지금 마칸이라고 써졌는데 이 바론 회사야. 여기 말이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카파도키아야. 거기까지가 마흔이었다는 게 전부 다. 터키까지가 다 마흔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냐고. 아니 미국도 100개였고 시리아도 100개였고 말이야. 만 54개국을 다 먹었다고 했으니까 타클라 마칸 사막 있잖아. 그 마칸 아니고 마한 아니고 뭐냐고. 거기 지금 위례성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이 타칼라 마칸 사막이야. 두 산이 있는데 산이 대개 3층으로 되어 있다. 꼭대기에 큰 못이 있으니 그러니까 천산천지 말하는 거야. 천산천지의 동쪽으로 흘러서 두만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서 소화강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남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이 되고 서쪽으로 흘러서 흑룡강이 된다 그랬어. 자, 지금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느냐고 흑룡강이. 야, 여기 흑룡강이 요쪽이 백두산에서 요 위쪽이 흑룡강이지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지 어떻게 해서 서쪽으로 올라가지고 흑룡강이 되냐. 여기 아라레예요. 여기가 아라레야. 여기가 백두산이니까 여기가 백두산이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여기가 천지가 있으니까 천지가 흘러가지고 요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요렇게 내려가는 거 여기로 흘러가지고 요로 들어가는 거. 요게 아무다리아 강이다고. 아무란 말은 검정색이란 말이다고. 요게 흑룡강이란 말이에요. 흑룡강.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 여기 서쪽으로 흐르잖아. 흑룡강은 서쪽으로 흐른다고 했어. 아까 써졌잖아. 흑룡강이 서쪽으로 흐른다고. 어디가 서쪽이냐고 여기가. 써졌잖아. 백두산은 1년 내내 흰 눈이 덮여가지고 그걸 장백산이라고 그랬어. 어디가 장백산이 어디겠냐고. 백두산은 조그마한 게 백두산이다고 길다란 산이라고 그랬어. 길다란 장백산. 아니 백두산이 장백산이라고 한 게 장백산이 이게 장백산이지 어떻게 여기가 장백산이냐고. 길다란 산이잖아. 긴 백산이잖아. 길다란 백산. 그래서 장백산이다고. 어디가 왜 백산이냐고. 백두산이 왜 백두산이냐. 여기가 항상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백산 아니야. 모든 동물과 새가 하얀색으로 됐다고 했잖아. 백두산에는. 이 산의 새는 백두산에 사는 새는 새와 짐승 모두가 흰빛이라고 써졌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백두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하고 항상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호색을 띠는 거 아니야. 모든 새와 짐승들이 남쪽으로 올라가지고 압록강이 된다고 그러는데 압록강이 무슨 서남쪽으로 흐르지. 지금 현재 백두산에는 남쪽으로 흘렀다가 일단 남쪽으로 흘렀다가 그게 동쪽으로 흐른단 말이야. 압록강이. 그리고 서쪽으로 올라가고 흑룡강이 되는데 어떻게 서쪽으로 올라가고 흑룡강이 되냐고. 지금 현재는 서쪽으로 흘러서 흑룡강이 된단 말은 야무다리아 강하고 정확히 일치하잖아. 지금 알동에 이르러서 거주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이안사, 목조 이안사가 누구냐면은 그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 의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했다. 이 알동에 정착할 때도 그게 뭐냐면은
전주에서 어떻게 오는 바다를 건너 갖고 왔다고 그랬어. 전주에서 바다를 건너 가지고 알동에 정착을 했어. 알동이 어딘 줄 아냐고.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전주가 어딘 줄 아냐고. 전주는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주의 주 수도였던 이게 터스칼루시아가 전주야. 여기 호남평이야. 여기가 호수의 남쪽이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이게. 호수의 남쪽. 여기가 호남평이야.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왔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오냐면 여기까지 연결이 됐던 그 뭐야 압록강이 열이 연결이 돼 있었다고. 압록강을 타고 오는 거야. 압록강이 어디까지 흘렀냐면 여기서부터 압록강이 흘렀다겠잖아. 압록강을 타고 요로 온 거야. 알동이 여기가 의주야. 의주 바로 위에가 알동이라는 데가 있다고. 여기에 살았다고 이한사가.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자춘,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버지가 여기에서 살았어. 여기 알동에서 살았어. 그런데 여기 알동에서 살다가 일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지 써졌단 말이야. 조선왕조 실록이가. 조실록에 익조가 여진 천호의 협공을 피해서 알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의주에 정착하다.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엄청난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은 이 우리나라라는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었어. 수도 없이 그 이야기가 나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었어. 우리나라는 여러 민족이 섞어서 사는 나라였어. 한국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사는 나라였다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거를 그래서 만든 거라고.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나라였다고. 가 때때로 현성에 가니 여러 여진의 천호의 다루와치들이 모두 교제하기를 원하므로 여러 민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놀았다. 여러 천호들이 애절을 갖추어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반드시 소와 말을 잡아서 연회를 베풀고 문득 수의를 유련하였으며 여러 천호들이 일동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목조도 이와 같이 접대하였다. 익조 때에 이르러서 이대로 따라 행하고 고치지 않았다. 익조 위엄과 덕망이 점차 강성하니 여러 천호의 수하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쫓는 이 사람이 많았다. 여러 천호들이 모여서 모해하기를 이거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천호들이 있잖아. 이게 전부 다 각기 다른 민족들이 사는 게야. 여기 여진족도 살고 뭐 여러 종족들이 사는 게야. 여러 천호들이 꺼려서 모해하기를 지금 여기 우리 한반도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반도에 귀화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냐고. 그리고 국제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 지금 우리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 천호 수하들이 진심으로 삼하여 쫓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 천호들이 모여서 모해하기를 이 행리는 번디 우리 동류가 아니며 지금 그 형세를 보건대 마침내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니 어찌 깊은 곳의 사람에게 군사를 청하여 깊은 곳의 사람에게 군사를 청하여 이를 제거하고 또 그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하였다. 이에 거짓으로 과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북쪽 땅에서 사냥하고 오겠으니 20일 동안 정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익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길이 지나서 오지 않으므로 익조가 친히 현성에 나가서 다만 노약자와 부녀들이 있고
장정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여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짐승이 많은 것을 탐내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익조가 이에 돌아오다가 길에서 할멈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 한 개의 주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익조가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니 할멈이 그 주발을 깨끗이 씻어 물을 떠서 바치고 이내 말하기를 공은 알지 못합니까? 이곳 사람들이 공을 꺼려하여 장차 도모하려고 군사를 청하러 간 것이고 사냥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3일 후에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귀관의 유언과 덕망을 예석하므로 감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익조는 황급히 돌아와서 가인들로 하여금 가산을 배에 싣고 두만강의 흐름에 따라서 적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두만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하라는 데가 두만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요하가 두만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이것도 두만강이라고 불렀다고. 시르다리아 강의 지류였다고. 이 요하가 여기에 나린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도는 붉은 섬이야. 붉은 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 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자, 적도에서 만나기라고 하고 자기는 손부인과 함께 가양탄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일동들의 적병이 가득 차서 오고 선봉 300여 명은 그 뒤를 따라왔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서 적도 붉은 섬이야. 붉은 섬의 북쪽 언덕에 이르렀는데 무루 넓이는 300보나 될 만하고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약속한 배도 또한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북해는 본디 조수가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약 100여 보가량 줄어들어 얕아져서 건널만 하므로 익조는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100마를 같이 타고 건너가서 종자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크게 이르러 적병이 이르러도 건너지 못하였다. 북방 사람들이 지금도 이를 일컬어 말하기를 하늘이 돈 곳이고 사람의 힘은 아니다 하였다. 익조는 이에 우물 만들어 거주하였다. 그 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일동의 백성들이 익조의 있는 곳을 알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장군과 같이 많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성계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적도 근처였다는 거야. 화령이란 곳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봐야 한다고. 여기가 페르가나 분지야. 지금 여기요. 여기가 화령이에요. 여기 페르가나 분지. 여기 페르가나 분지인데 여기가 여기에 여기가 굉장히 붉은 땅이에요. 땅이 지금 여기 색깔을 한번 보자고. 여기 실제로 벌써 이게 여기서 봐도 표시가 나는데 붉잖아요. 서양이 붉어요 이쪽이. 그래서 굉장히 붉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가 분지 지역이라서 굉장히 빨개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색깔이 빨갛잖아요. 맞죠? 2020 사진인데 요 토양이 붉다고. 그래서 적도인데 요 분지가 그러니까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철이 산화가 돼서 그러는데 이 분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물은 많은데 말이야 비는 별로 내려오지 않는데 이게 강물은 많은데 그래 가지고 이게 철 성분이 산화가 돼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그렇다고 그러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